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 최유연입니다. 자, 오늘은 17강 최종 정리 및 모의고사 시간입니다. 제가 모듈 A부터 지금 C까지 총 3개의 모듈을 진행을 하면서 SMS를 강의를 해왔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A부터 저랑 같이 함께 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B부터 합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C부터 합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 모의고사 부분에는 사실 실무형과 통합형도 함께 다루어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저희가 30분이라는 시간적인 제한도 있기도 하고, 실제 여러분이 저랑 수업을 같이 꾸준히 그리고 계속 해오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통합형과 실무형 문제를 스스로 파악해내고 풀어내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마지막 시간 17강은 실제 제가 여러분께 뭘 가르쳤는지 저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은 저랑 그 한 파트별로 3강 혹은 4강으로 구성이 되었던 저희가 그 모듈 C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공부했고, 우리가 다시 이제 동영상 강의가 끝이 나고 내가 복습을 할 때 어떤 부분에 포인트로 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리뷰해 보면서, 그리고 문제까지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격증 시험 침이라는 얘기 말씀드렸죠. 자격증 시험에 가장 중요한 것 2가지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가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지도를 보는 거고, 딱 보고 이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출제됐지? 자격증 시험이라는 것은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굉장히 방대하긴 하지만 책이 막 몇 권씩 있고 하긴, 저희도 이 책 한 권이 다 그 출제 범위긴 하지만, 실제 제공되는 문제, 출제되는 50문제 중에 50문제 다 저희가 이 문제 어디서 봤는데? 이 단어 어디서 봤는데?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문제를 봤을 때 대충 요 파트의 이 부분을 묻기 위해서 낸 거구나, 이 파트 때문에 이 문제 나온 거구나 라는 감은 익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감을 익히기 위해서 제가 매 파트마다 이 마인드맵을 띄워드렸습니다. 첫 번째 파트 서비스 산업 개론이라는 것이 모듈 A부터 C까지 우리가 종사하는 곳이 어디다? 바로 서비스 필드다. 서비스 필드에서 이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크게 전체적인 개론을 보겠다라고 해서, 서비스 산업의 개념이 무엇인지, 서비스 산업의 전통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과거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과거를 모르고 앞으로 우리 전망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것을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의 전망을 볼 때 항상 과거부터 시작을 하죠. 그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만 나아가야 미래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차곡차곡 해서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특성까지 이해를 했고, 서비스 경제 시대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제 서비스 경제 시대가 도래했다, 서비스를 제외하고 경제가 돌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그만큼 제조업에서도 서비스가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기업들도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 서비스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뽑겠다라고 하는 의지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취업에는 도움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별 서비스를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서비스 패러독스라는 개념 나왔습니다. 서비스 패러독스는 여러분 단답형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중요하게 인식해야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서비스 패러독스의 개념, 발생 원인, 극복 방안까지 여기 별표 3개 쳐놓으세요. 그래서 여기 서비스 패러독스는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파트 1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 환경도 보고 성과평가도 하고 기업의 생존 전략까지 보면서 우리가 파트 1의 서비스 산업 개론을 가볍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파트 2가 시작이 됐는데, 파트 2가 여러분 좀 공부 시작하면서 하셨을 거예요. 저도 파트 2부터 그런 턱턱이 좀 느껴졌거든요. 자,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품질을 관리한다. 뭔가 설계라는 단어도 공과적인 느낌이고요. 그리고 품질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파트 2에서는 우리가 서비스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프로세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시작부터 끝까지 전달의 개념, 과정의 개념이 있다라는 얘기를 같이 했었으면서, 연구개발, 어떻게 하면 서비스의 R&D가 뭐고
보고 서비스 혁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비스 혁신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체크해 보시면서 서비스 혁신의 여러 가지 종류 선생님이 보라고 했어 라고 체크해 놓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프로세스 설계를 하기 위해서 매트릭스라는 것을 만드는데, 매트릭스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분류해서 뭔가 분류한 것에 그들의 공통점과 그들의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분류한 거를 기준으로 가지고 전략을 짜거나 할 때 필요하다. 뭔가 설계를 할 때 분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기 위해서 매트릭스라는 용어를 좀 썼습니다. 그리고 품질이란 것이 뭔지, 그리고 품질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뭔지, 측정 방법들 봤고 향상 방법들도 봤습니다. 이렇게 파트 2까지 보면 휴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파트 3에서 턱 했죠. 여러분, 바로 수요와 공급 부분. 굉장히 경제학적인 용어면서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기엔 어려우셨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시작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공부를 했던 부분인데, 서비스 수요 관리 및 수요 예측 부분인데, 자, 경제학을 떠나서라도요, 실제 모든 부분에서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제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가 전체 흐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뭔지, 그리고 수요 예측하는 것이 뭐고, 이 수요를 예측하고 나면 얼마만큼 필요하겠지라고 생각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는 공급 관리, 공급 계획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서비스 공급 계획 및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수요 관리와 수요 예측 부분이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공급 계획과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기억이 나는데, 저는 가르친 사람으로서는 기억이 나는데 배우신 여러분이 기억이 나시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쭉 훑으면서 중요합니다, 포인트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혼자서 공부하실 때 그 부분은 쭈루루 읽어보시면서 제가 큰 그림을 그려줬던 것을 상기시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 수요와 공급 관리에서 별표하시고요. 문제로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 수요와 공급의 보완적인 관리 기법에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며,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보완적인 기법을 가지고 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맞춰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할 것이다 라고 했고, 그런 맞춰가는 과정들은 기본적으로 수요보다는 공급이 조금 윗도는 상황을 그 가장 이상적인 상황으로 해서 기업은 맞춰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대기관리 부분도 체크하시죠. 대기관리 부분에 문제 자주 출제되거든요, 여러분. 대기관리가 결국에는 서비스 고객과 서비스 만족도를 줄 때, 만족을 얘기할 때 대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고객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은 제품을 받고 좋은 서비스를 받기 전에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요. 너무 힘들어요. 진이 다 빠져요. 그랬을 때 실제 내가 딱 받았던 음식이 너무 맛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기다리고 지치면 먹자마자 내가 진짜 이거 먹으려고 기다렸어?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대기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가격관리 및 수율관리,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 가격관리가 뭔지 수율관리가 뭔지 체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서비스 기대관리 부분, 이 부분이 서비스 기대 관리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 파트 5의 고객 만족 경영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객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기대를 웃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서비스 기대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그러니까 고객 만족 경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각 꼭지별로 그 꼭지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하지는 않지만 그게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돼야지 여러분 통합형 실무형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지금 그 용어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지금부터 영어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같이 영어 공부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 파트별로 나와 있는 용어 부분, 서비스 경영 전문가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전문 용어라고 해서 종류가 있는데요. 서비스 패키지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이런 게 어떤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지 읽어보시면서 용어 정리를 꼭 하셔야 되고요. 각 파트별로 나와 있는 문제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그 매트 자격증 그 시험 신청하는 그 전문 홈페이지에 가서 각 모듈별로 그 모의고사 올려져 있는 거 여러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데, 지금쯤 제가 지금 파트 5의 그 마지막까지 끝내고 지금 모의고사 부분 보는데, 지금까지도 모의고사 프린트해서 확인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거 뭐 끄고 하셔도 되고요. 이것까지 보시고 하셔도 괜찮은데요. 모의고사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매트 자격증이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문제에 대한 유형을 익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출문제는 여러분이 합격하고자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반드시 풀어주셔야 되고요. 자, 파트 3까지 두 산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파트 4에 우리가 서비스 인적 자원 관리 HRM을 건드렸는데요. 모듈 B에서 HRD라고 해서 코칭, 티칭,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리자급으로 우리 밑에 있는 직원들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해서 교육하는 그 HRD, 디벨롭먼트를 건드렸다고 하면 이제는 인적자원 관리 전체적으로 크게 HRM, 매니지먼트를 건드려주는 파트가 바로 그 파트 4번째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인적자원 관리라는 것이 사람이 우리 그 기업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물적 자원도 필요하고 인적 자원도 필요하고 다른 제반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한데, 거기서 우리 기업을 이루고 있는 우리 조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그 조직원들을 인적 자원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 자원을 어떻게 관리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우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관리적인, 매니지먼트적인 요인을 생각해 보신다고 했을 때, 인적자원 관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인적 서비스 인력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그리고 선발한 인적 자원을 어떻게 평가하고, 제대로 했으면 당근 주고 제대로 못했으면 뭔가 소스를 주면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발할 때 제대로 할 거라고 핵심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고 선발을 했으면 그만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평가 및 보상 부분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기업과 노동자들,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되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떻게 잘 이루어질 것인가,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마련해 놔야지 조직원도 행복하고 조직도 성장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노사 관계 관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인력의 노동 생산성 관리, 어떻게 하면 이 인적 자원이 시간 대비 효용을 높일 것인가, 노동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직원 만족도도 좋게 해야 되고, 직무 재설계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갈등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돈 주는 보상 말고도 복리후생까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해서 파트 4까지 보셨습니다. 자, 저는 지금 제가 가르친 거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이런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내용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공부하신 적 있으신가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내가 좀 졸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모듈 C가 이루어져 있구나, 저 선생이 중요한 파트를 이렇게 플로우를 짜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PPT를 그렇게 만들어 왔구나 라는 걸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파트 5 고객 만족 경영과 전략이랑, 이거는 아마 기억이 제일 많이 나실 거예요. 그죠? 그 전의 수업이었으니까. 고객 만족을 경영의 한 파트로, 경영의 전략으로 가지고 오겠다. 그리고 고객 만족이 제대로 됐는지 실제 시장에서 평가를 해보겠다. 그 평가의 툴로는 우리는 미시적인 평가 툴이, 분석 툴이 있고 거시적인 평가 툴이 있다. 거시적인 평가 툴에는 2가지가 있고 미시적인 평가 툴에는 4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쭈르르르 훑는 것처럼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 전략과 분석에 있고요. 경쟁 우위 전략에는 원가 우위,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이 있고, 맨 마지막에는 서비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 활동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마케팅 전략을 짜기 전에 시장을 분석하고 소비자 분석해서 우리는 어떻게 궁극적으로 동태적인 전략을 짤 것이다. 전략은 그 시대에만 오케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맞게 환경이 변하고, 그리고 소비자의 욕구도 변하는 그런 동태적인 전략을 짜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경쟁 우위를 점할 거고, 그리고 기업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그 기업의 이익을 창출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파트 5까지 고객 만족 경영과 전략을 쭈루루루 지금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요. 기억이 좀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서비스 유형에 따른 관리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바로 어디서 나왔냐면요. 파트 1 서비스 개론에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지 1번부터 5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 읽으면서 단어가 나 너무 생소한데 하라면, 이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그 파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체크해놓고 내가 이 파트 이런 부분 좀 이해 못했구나. 여기 고객 접촉도 나왔는데 나 고객 접촉도 처음 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트 1 공부 다시 하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문제를 푸는 것은, 여러분 나 맞췄어, 나 틀렸어, 이거 맞추면 모듈 C 통과할 수 있고 이거 틀린 모듈 C 통과할 수 없나 봐. 그게 아닙니다. 저랑 보면서 어떤 파트의 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복습하실 때 어떤 파트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지를 체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객 접촉도가 높은 서비스업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모든 부문의 접촉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서 바로 여러분이
서비스 유형에 대한 관리 방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해가 되신 분은 이상한데? 고객 접촉도는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 줘야 되고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 줘야 된다. 이렇게 분류해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데 라고 하면 모든 부분에 접촉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땡 걸리셔야 되세요. 모든 부분이 아니라 접촉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상하 관계를 좀 수평적으로 하고 좀 더 그 직원에게 자율성을 주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 고객 접촉도가 조금 낮은 데에서는 고객화가 낮은 서비스업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조금 더 그러니까 수평적인 게 아니라 수직 표준화, 그 서비스 프로시저를 조금 평준화하고 고객의 그 관리 직급도 조금 수직적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뭔가 고객 접촉도와 상호작용, 고객화 이런 것들이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관리하는 거, 관리 방안 역시 좀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1번이 틀린 걸 아시겠죠. 자, 상호작용과 고객화가 높은 서비스업은 직원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엄격한 상하관계 관리가 중요하다. 자, 이것도 상호작용과 고객화가 높은 서비스업의 직원은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엄격한 상하관계가 아니라 조금 더 자율성을 주고 그 직원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호텔 및 콘도와 같이 많은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는 서비스업은 성수기의 수요를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기억이 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팔려는 사람들보다 살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 살려는 사람들을 좀 잘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좀 분포를 좀 낮춰서 그래야지 살려는 사람들을 잘 만족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개념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성수기에는 수요를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수기 때는 어떻게 해요? 제공하는 것을 더 늘리든지 수요를 조금 더 낮추는 그런 방법을 써야지 수요 대비 만족할 수 있는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4번은 상호작용과 고객화가 낮은 서비스업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아니야, 상호작용과 고객화가 낮은 서비스는 그 서비스 프로시저를 조금 표준화하고 그 상하관계가 수평적인 것보다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필요해 라고 각 유형에 따라서 관리 방향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5번은 시중은행과 같은 많은 직원이 필요한 서비스업은 교육 및 인력 관리가 중요하다. 오히려 답은 되게 간단하게 나왔네요. 자, 1번부터 4번까지가 어떤 부분 때문에 틀렸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각 단어, 고객 접촉도, 그리고 상호작용, 고객화 이런 부분들 기억 안 나시면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서비스 패러독스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비스 패러독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별표 3개 치라고 했는데 서비스 패러독스는 무엇이냐? 그만큼 서비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더 많은 인풋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들은 예전보다 못해, 예전만큼 서비스가 좋지 않은데 라고 오히려 역으로 불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 바로 서비스 패러독스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 이 정도는 서비스 패러독스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도대체 왜 서비스 패러독스가 발생하느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셀프 서비스가 증가하다. 바로 답 나왔네요. 스스로 자기만의 그 서비스들이 증가하면서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기대가 증가되고 숙련된 서비스 제공자 일선에 배치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자기네들 더 만족하겠죠. 개인의 요구에 맞춘 서비스나 서비스 개별화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 그 서비스 패러독스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의미로는 셀프 서비스의 증가가 답일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바로 경제가 성장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 풍요롭고 경제적인 부를 누리며 사람들은 더 많은 자유시간을 갖고 있는데도 서비스가 약화된다고 보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서비스 패러독스에 대한 개념입니다. 인풋은 더 많은데 아웃풋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표준화되고요, 동질화되고요, 인간성 상실하고요, 기술이 복잡화되고 종업원 확보의 악순환,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바로 서비스 패러독스가 나온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에서 여기 복습에서 문제 풀면서 다시 갖고 왔습니다. 자, 3번 서비스 유형별 분류 매트리스 작성이 필요한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희가 분류를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분류를 해서 공통점과 차별점을 나누고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여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분류를 하는 것을 한다고 봤을 때 서비스 유형별 분류 매트릭스를 작성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고객 접촉도에 따른 접점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고객 접촉도가 높은 서비스 업종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낮은 데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부가 서비스 영역의 증가 주목, 고객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독려, 서비스 수요 관리의 중요성 인지와 정보기술 활용, 일괄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1번부터 5번까지 읽으면서 이거 이상한데? 보셨을 때 여러분 서비스 개론 파트 1을 제대로 인지하셨다고 하면 일괄적인 서비스 향상이라는 단어에서 걸리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서비스의 방향은 개별화, 일관화가 아닙니다. 뭔가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고객이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만 1대1로 맞춤화되는, 그래서 일관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이 틀렸습니다 라고 답을 찾아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 유형별 분류 요거 가지고 매트릭스 만드는구나,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뭔가 분류된 거에 맞춰서 각각 다른 대응을 하겠구나, 다른 관리 방안을 가지겠구나 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서비스 품질 측정이 어려운 이유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서비스를 품질을 측정하는데 지금 이제 파트 2로 넘어왔습니다. 자, 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가 어려운 것인가 봤을 때 1번 서비스 품질은 주관적인 것이다. 그렇다. 전달 이전의 테스트에 어려움이 있다.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품질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어렵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렵다. 자, 고객은 프로세스의 일부이며 변화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 측정이 어렵다. 자, 사람이죠. 우리가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을 품질이라고 생각했을 때 서비스 품질이 어떻게 측정되는 게 쉽겠습니까?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건데. 근데 보면 자원이 고객과 분리되어 이동하므로 고객이 자원의 변화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자, 여기서 여러분 다 체크해야 좀 해놓으셔야 되는 것이 서비스의 특성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서비스의 특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서비스는 제공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사람이 달라지면 그만큼 다른 서비스가 나온다고 해서 이질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자원이 제공하는 사람과 함께 가기 때문에 재고의 저장이 어렵다라는 그 의미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자원이 고객과 분리돼서 이동한다라는 상반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서비스 수요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비스 수요 얘기 나옵니다. 자, 이제 파트 3로 넘어갔습니다. 자, 서비스는 재고의 저장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자, 서비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 수요량이 공급량을 넘어서면 넘치는 수요는 포기해야 한다. 그렇죠. 대부분의 서비스 수요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들어지면 바로 소비된다. 여기까지 서비스 수요에 대한 이해 맞습니다. 자, 5번. 서비스 수요는 즉시 제공되지 못해도 수요 자체가 사라져 버리지는 않는다. 자, 저희가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 수요에 대한 특징을 얘기했을 때 서비스 수요는 즉시 제공되지 못하면 바로 사라지는 소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만족적인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원하는 사람, 그때 네일샵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는 제공하고자 할 수 있는 여력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20명이 온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하면서 서비스 수요는 즉시 제공되지 못하면 수요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게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는 거 특성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해가 좀 잘 안 되신다고 하면 그 수요, 공급 관리 그 파트 3 부분 보셔야 됩니다. 자, 서비스 대기 행렬 이론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대기 행렬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문제를 좀 만들어 왔어요. 그게 한 꼭지이긴 하지만 대기 행렬이 그 고객 만족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기 행렬 이론 반드시 여러분 숙지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서비스를 처리하는 우선순위 규칙 중에 FCFS의 장점은 단순성과 공정성에 있다. FCFS가 먼저 온 사람 먼저 처리해준다 그 용어였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는 단순하고 공정성에 있다. 왜? 먼저 온 사람 먼저 해주는데 누가 저 이 있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크게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보겠습니다. 고객 대기 비용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 등의 관리 비용도 포함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기할 때 그냥 의자만 주는 경우도 있고요. 대기하는 사람들 잡지 주고 커피 주고 그런 분 다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자, 대기는 고객이 도착하는 간격과 서비스에 걸리는 시간이 불확실할 때에도 발생할 수 있다. 자, 대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서비스 용량의 수준을 찾는 것이 대기 행렬
행렬 이론의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대기 행렬 이론이거든요. 5번 대기 행렬 이론에는 서비스 시스템이 한 고객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서비스 시간을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는 맞는 것 같아 라고 했는데 포화송 분포 기억이 아마 안 나실 겁니다. 자, 대기 행렬 이론 부분 봤을 때 우리가 포화송 분포와 자, 바로 지수 분포라는 그 두 가지 그 개념을 좀 배웠는데요. 사실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 자, 대기 행렬 이론에서는 서비스 시스템이 한 고객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따르는 지수 분포, 이벤트가 일어나는 시간의 간격을 나타내는 확률 분포로 지수 분포를 따르는 게 바로 대기 행렬 이론이고요. 포화송 분포는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 서비스 수요가 발생하는 횟수를 나타내는 확률 분포거든요. 포화송은 횟수고요. 지수는 시간 간격이라는 것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대기 행렬 이론은 포화송 분포가 아니라 지수 분포를 이용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5번이 틀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기 행렬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된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반드시 보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7번 서비스 인력의 선발 과정 중 이제 파트 4 넘어왔습니다. HRM 부분 넘어왔는데 서비스 인력의 선발 방법 중에 예측 타당성이 높은 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예측 선발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사람을 뽑으니까 뽑았더니 제일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원하는 역량을 발휘해서 이런 사람들이었다. 왜냐하면 기업은 모집하고 선발하는 그 과정에도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린 5명 뽑고 싶은데 1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 100명 중에 어떠한 5명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인지를 뽑아내기 위해서 예측 타당성을 가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뽑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인재가 더다 라고 했을 때 예측 타당성이 높은 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1번부터 읽어보시면 다 비슷한 내용이긴 하는데 결국에 예측 타당성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기업이 원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기업은 기업 문화에 적절한 인재도 원해요. 우리 기업에 잘 포함돼서 그 조직에 핏되는 사람을 뽑고자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입사 후에 서비스 직무 성과가 높은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측 타당성이 높은 선발은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직무 성과입니다. 그 기업이 사람들을 뽑으려고 할 때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해서 뽑느냐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측 타당성이라는 직무 성과라고 연결된다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적 자원 관리의 성격과 중요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인적 자원이란 단어 이해하셔야 됩니다.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조직원을 어떠한 자원으로, 인적인 자원으로 봐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면 그 기업이 원하는 이윤 창출에 가장 적합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바로 인적 자원 관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적 자원은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자, 인적 자원은 직원이 창출하는 노동 상품이 하나의 인격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각 개인의 노동력은 이질적인 것이 아니며 각 인적 자원은 그들이 담당할 수 있는 직무가 동일하다. 여기서도 바로 또 걸리셔야죠. 사람이 모두 같나요? 저나 여러분이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서비스가 다르고 여러분이 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동질적인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인적 자원은 그들이 담당할 수 있는 직무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누가 와야지 잘하지? 저 자리에는 누가 가야지 잘하지? 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뽑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HRM의 한 꼭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3번은 틀렸겠죠. 그죠? 자, 4번 조직의 구성원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며 구성원들은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조직의 성패가 좌우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4번은 인적 자원 관리의 중요성에도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요. 성공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선발에서부터 평가와 보상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 이거 바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정의겠네요. 그죠? 1번부터 5번까지 좀 쭉 읽어보시면서 파트 4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중 고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객을 어떻게 계속 유지시킬 것인가? 자,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원활한 정보를 전달하고 내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종업원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자율성을 제한. 여기서 걸리셔야죠. 자, 이제 파트 5로 넘어왔습니다. 파트 5. 자, 고객 만족 경영이라는 부분에서 내부 고객을 만족시키면 만족된 내부 고객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분명히 좋은 서비스일 거고 그 서비스를 받는 고객은 만족할 거다. 그래서 이익이 생기면 그걸 다시 내부 고객으로 돌린다 해서 PSP 경영 철학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종업원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을 내부 고객이 종업원이 어떠한 것을 이제 자기가 일을 할 때 굉장히 자율성의 제한을 받으면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제약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것은 고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방안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위험 감수,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해야 되고요. 모든 의사결정 시스템 및 공정을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고객 만족 경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OX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OX 문제 풀면서 여러분 이 OX는 자, 요거 50대 50이잖아요. 저희 문제 분명히 그러니까 이건 점수 가져가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매너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중에 서비스 샵은 노동 집약도의 정도가 낮고 상호작용과 고객화 정도가 낮은 특성이 있나요? 여기서 여러분 슈매너 보면 그 매트릭스 4가지 서비스 샵이랑 전문 서비스랑 이렇게 각각 4개로 나누어서 그 서비스 샵 노동 집약도랑 상호작용이랑 나누어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던 거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시겠으면 넘어가셔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고객화 정도가 낮은 특성이 있는 게 아니라 고객화 정도가 높죠. 그래서 X입니다. 자,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조절하기 위해서 파트타임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는 것은 성수기 공급 증대 전략에 해당한다. 맞죠? 그죠? 자, 조직 및 집단 차원에서의 갈등은 무조건 비효율적이지 않으며 때로는 집단의 성과를 향상시키기도 한다. 여기서 여러분 저희 이 부분은 갈등 관리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갈등이 무조건 나쁘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집단의 성과를 향상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갈등이 마이너스인 갈등을 어떻게 플러스 요인으로 바꾸는지 계속해서 그 갈등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5입니다. 자, 이직 관리는 개인적인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력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이다. 자, 이 뒤에 나오는 얘기는 여러분 경력 관리의 부분이고요. 이직 관리는 우리가 필수로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가진 그 종업원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회사로 이직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 이직 관리라고 하면 이건 X겠죠. 이 뒤에 있는 부분은 개인 경력 관리 내용이거든요. 다른 게 섞여 있어요. 이런 거 찾아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고객의 입장에서 기존의 마케팅 믹스는 4P를 4CS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있으며 4CS는 제공자와 고객 간의 쌍방향 상호작용 중심이라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 부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저희 제일 최근에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OX 문항 5문제 여러분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그 용어 정리 부분만 2-3번 숙지하셔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연결형 5문제인데요. 연결형 문제는 하나만 틀릴 수 없겠죠. 그죠? 분명히 내가 알고 자신 있게 아는 문제 먼저 맞추고요. 남아있는 거 집어넣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찾아내라, 골라내라, 둘이 조인시켜라 이거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융합 상품의 개발 방식 중에 정수기 판매회사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대신 렌탈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의 방식이다. 서비스 확산 같은 거 얘기할 때 했었는데 제품의 서비스와 이제 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서비스를 같이 통합적으로 해서 제품 서비스화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품의 서비스화. 요거는 확실해. 내가 잘 알겠어. 4번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고객을 잘 알고 직접 대면하는 접점 직원들에게 잘 대해주면 내부 고객인 직원은 자신의 직무인 서비스를 열성적으로 수행할 것이므로 결국 외부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되고 외부 고객이 만족 및 재구매를 통한 이윤 중대로 돌아온다는 경영 철학이다. 이거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파트 5에서 굉장히 중요하던 PSP 경영 철학입니다. 그죠? PSP 뒤에 경영 철학이라고 붙여놨으면 여러분 찾기 더 쉬웠을 텐데 저희한테 그렇게 친절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게 PSP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나오는 프로핏이 결국에 사람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PSP 경영 철학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대기 행렬 관련된 내용 또 나오네요. 서비스를 처리하는 순서의 배정 규칙 중에 먼저 온 순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단순성과 공정성이 있는 기준은
FCFS. 먼저 온 사람 먼저 처리한다. 자, 서비스 마케팅 전략 중에 STP 전략에서 목표 시장 내 고객들에게 인지될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위치는 포지셔닝이죠. 그죠? 자, 마지막. 기업의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분석해서 이거 너무 여러 번 했습니다.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기법은 바로 수합 분석입니다. 이렇게 단답형까지 지금 제가 잠깐의 심도 없이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지도 여러분이랑 설명을 했고요. 문제 단답형 8개 풀고 OX 연결을까지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끊임없이 전 열정을 다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거 가지고만은 그 시험을 패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집중하셔서 공부하셨으면 그만큼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이 자격증 시험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인 사람을 대하는 우리로서 어떻게 하면 더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대할 것이고 내가 관리자로 성장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고민을 계속 끊임없이 해보시면서 마지막 그 시험 준비 열심히 잘 하시고요. 이제 시험 한 2달 정도 시간이 1년에 한 4번, 6번 있으시니까 본인의 계획에 맞춰서 잘 패스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저는 여러분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준비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원하는 자리까지 가실 수 있도록 기원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